구글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인 픽셀 10 시리즈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가형인 픽셀 10하고 플래그십 모델인 픽셀 10 프로, 픽셀 10 프로 XL, 또 픽셀 10 폴드에다가 워치 4, 그리고 버즈 프로 2까지 총 6가지 기종이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가지 신기능도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있는 기능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매직 큐라고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메신저에서 상대방에 야 오늘 저녁 약속 장소 너 어딘지 알아? 라고 문자가 왔을 때 이 구글이 내 이메일, 내 스크린샷, 내 메모 이런 거를 싹 다 뒤져가지고 어떤 답변을 할지 제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답변이 전송이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인이 어디 항공사에다 나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거기에 전화하기 버튼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에다 전화를 하면은 또 화면에다가 이 항공사에서 내가 예약한 뭐 비행기 편명이랄지 뭐 예약 번호랄지 이런 것까지 같이 또 화면에 띄워주니까 상담사한테 제 예약 번호를 얘기를 할 때 다시 어디 뭐 메일 같은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은 진짜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픽셀 10에서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최신 버전의 제미나이 나노. 그래서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픽셀 10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기능이었고, 참고로 제미나이 나노 버전은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AI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속도나 안정성이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뭐 카톡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실용성이 있게끔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폰 디자인은 사실 제가 그 픽셀 9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변화는 없지요. 다만 뒷면에 이제 자석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맥세이프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석이 없으니까 케이스에 자석이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꼽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이제 10 프로 XL 같은 경우에는 치 2.2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무선 충전은 25W까지 되고 유선 충전은 45W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이 XL 말고 픽셀 10 프로 작은 버전은 무선 충전은 15W까지, 그리고 유선 충전은 30W까지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발열 관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은 사양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후면에 이제 렌즈가 100배 줌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디지털 줌으로 엄청 땡기면 이제 화질이 나빠지는데 그걸 AI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상도를 막 높이는 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도 막 그렇게 끌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제 자연어로 사진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진에서 좀 반사된 빛 좀 없애줘 라고 하면은 글레어를 얘가 알아서 없애준다든지, 또 뭐 이 남자가 들고 있는 비닐봉다리 좀 없애줄래? 라고 이제 자연어로 얘기하면은 그것만을 없애준다든지. 그래서 좀 기기에 많이 친근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자연어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기능 또 새로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글자로 얘가 알아서 구도를 조금 더 위로 올려라, 줌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쁜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기능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 일본에서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1위고 2등이 현재 구글 픽셀입니다. 갤럭시랑 막 2등, 3등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사실 막 뭐 리뷰 영상은 안 올렸지만 이 구글 픽셀 9 프로 작년에 발매될 때 사가지고 꽤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있는 기기예요. 근데 픽셀 9 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픽셀 10 프로 살 거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줄 요약으로 한다면은 첫 번째, 솔직히 폰이 막 그렇게 끌리는 거는 아닙니다. 많은 두 번째, 현재 일본에서 프로모션 때문에 이걸 잘하면은 거의 47만원 돈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이게 요즘 안드로이드가 이 AI 기능이 굉장히 참 좋고 쓸만한데, 문제는 이게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S25 뭐 울트라든지 아니면 샤오미 15 울트라랄지 안드로이드 폰들은 전부 다 서클 투 서치랑 제미나이 이 두 개 잘 쓰는데 이거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에 반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픽셀 10 프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사실은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다만 이제 미국도 제가 보니까는 구글 파이랑 연계해가지고 막 프로모션도 엄청 때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픽셀 10 프로가 17만 5천엔, 갸비싸죠 진짜. 근데 일단은 사면은 구글 스토어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5만 6천엔을 선물로 줍니다. 보통 이걸로 이제 다음 픽셀 버전 살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홈 카메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 AI 프로 구독을 6개월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이 마지막으로 트레이드인이라고 하죠. 이제 안 쓰는
쓰는 중고폰을 반납을 하면은 돈을 깎아주는데 요게 꽤 혜자로 잘 쳐줍니다. 그래서 막 2년 된 폰, 3년 된 폰도 막 45만원, 65만원 이런 식으로 쳐져가지고 벌써 크레딧을 한 56만원 정도 받고 트레이드인으로 한 60만원 정도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저는 좀 창고를 뒤적뒤적 해봐가지고 좀 잘 쳐주는 중고폰이 있으면은 한번 구매를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픽셀을 직구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뭐 인터넷만 쓴다면 5G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픽셀을 가지고서 한국에 이제 SKT 직영점에 가가지고 VoLTE 되게끔 등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폰이 평소에는 5G 뜨고 있다가도 전화를 하면은 여기 표시되는 게 HSDPA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음질도 갸같이 쓰레기같이 떨어지는데 직원은 이게 VoLTE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고객으로 좀 취급을 하는데 심지어는 불친절하기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너무나도 빡치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외산폰들은 공기계 구매해가지고 한국에서 VoLTE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구글은 그게 어려워가지고 많은 매니아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픽셀 9하고 갤럭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에 있을 때는 얘가 스이카도 되고 페이 같은 게 잘 돼가지고 사실 편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쓰다 보니까는 갤럭시는 이제 한국 가면 뭐 삼성페이 되고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사기꾼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화 녹음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전히 픽셀보다는 갤럭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다만 픽셀에서만 쓸 수 있는 구글 지보드 키보드에서 되는 음성 인식 받아쓰기 기능이 한국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어, 영어에 한해서 다른 기종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빠른 받아쓰기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나 영어 타자칠 일이 많을 때는 일부러 제가 얘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받아쓰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살짝 말씀드리면서 귤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귤이 가세요.